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월 600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오늘은 농지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총 두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하였고, 오늘 첫 번째로 농지증이 무엇이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데 있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후 준비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농지연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는 이런 전략이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 공부와 농지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하였고, 지난 시간에 지목과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역시도 한번 쭉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농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농지법이나 어떤 도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농지 전용에 대한 내용도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되기 프로젝트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업인이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인이 되어야 이 노후 준비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저의 노하우가 담긴 영상을 보시고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 경매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에 대한 공부도 역시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가 국가 철도망 계획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건 분석도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권 그리고 충북 북부권, 강원 서부권 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취증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줄임말이고,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농취증의 발급 기준이 강화되어서 농지의 소유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농지여도 토지 경매 시장에서는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도 경매로 나오고 있는 농지들이 꽤나 많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지증은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 취득에 대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유권 이전 시 농지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정부 24에 들어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검색하면은 이와 같은 농지증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농지증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또는 이 페이지로 충분히 설명과 함께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만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24에 농지증 발급 또는 신청 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발급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이 된 후에 발급하기를 통해서 첨부 서류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경영계획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쪽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부터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관외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로 나뉩니다. 즉 관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에 이거나 인접한 시군구가 아니면 관외 거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무조건 심의 대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법인도 무조건 심의 대상입니다. 이 심의 대상은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지자체에서 심의위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심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심사 여부에 따라서 농지증 발급이 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최근에 와서 좀 까다로워졌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거주자인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농업인이라면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에 따라서 첨부를 하거나 작성을 해야 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즉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은 사실은 농업인이 되는 자격에 해당된다고 저번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경영계획서가 꼭 필요하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같은 경우에는 주말체험 용농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즉 실제로 농사를 지을 예정인 농업인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경영이 제1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스킵했지만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업인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이 절대농지에 속한 농지는 주말체험 용농계획서가 아닌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을 증명을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업인인 경우에만 이런 절대농지의 농지는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업인만 절대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농지증의 가장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관내뿐만이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도 농지증을 100% 받게 되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그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